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되는데요.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을 변하게 하든지 혹은 우리 자신이 변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저절로 사라지거나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다면 답은 하나, 우리가 변화를 선택하고 또 그것을 감내해야 한다는 건데요. 누가 봐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행복의 요소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불평, 불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 차이는 바로 자신과 자신 앞에 놓인 장애물, 즉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나 자신은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이 아닐까요? 오늘 청산뉴스를 찾아주신 분도요, 자신만의 무기로 당당히 인생의 장애물을 넘고 또 청년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안혜빈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가장 방황하는 시기에 찾아오는 기회 공식과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홈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기회 공식 홈 비즈니스. 어떤 이야기 담겨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안혜빈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해님TV를 운영하고 있는 최고 행복 책임자 안혜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스스로 방황하는 시기를 한 번이라도 이겨내 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실까요? 축하드립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슬럼프가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슬럼프는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에게 찾아온 슬럼프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배움들을 얻었는지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가장 처음 왔던 슬럼프는 바로 부모님의 이혼이었습니다. 좀 무겁죠? 이때만 해도 3살이면 엄마 저 배고파요, 밥 주세요 라는 말도 할 수 없을 시기죠.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뭔가 의사를 제 입으로 얘기하기도 전에 저는 어머님이 안 계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은 사회라는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방황을 좀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데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5살이라는 나이에 보통은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시잖아요. 이 친구들도 다 생각을 합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은 언제나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에 처음 입학을 하고 저희 남매가 학교에서나 이제 학교 밖에서나 지나가면 항상 이런 얘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쟤네 집에 엄마가 없대. 그래서 저는 항상 학교에서도 그리고 밖에서도 이렇게 사실과는 관계없이 상처들을 받아야 됐었는데요. 그 시기에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를 선택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피할 것인가. 만약에 피해버리면 피할 방법은 항상 정해져 있죠. 첫 번째, 그냥 학교에 나가지 않거나 집 안에만 숨어 있거나.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 이 집단 따돌림을 제가 이제 대구 촌년이거든요. 그래서 대구의 아주 작은 시골 동네에 살다 보니 한 5년 정도 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화장실에 가면 이제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요. 갑자기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나가면 이제 어깨를 계속 치고 지나가는, 그리고 학교가 끝나도 세상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나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인데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지? 이런 환경이 늘 주변에 있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몸소 제가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너무 극복해보고 싶어서 제가 했던 첫 번째 노력이 도서관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부모님이 이제 3살 때 이혼을 하시고 제가 2년 동안 외갓집에 맡겨졌어요. 그때도 제가 얻은 재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4살, 5살? 이때가 저는 생각이 나요. 부모님이 어떻게 이혼을 하시게 됐는지, 그 당시에 싸우셨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그때 제가 어떤 말들을 들었는지도 저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제가 얻었던 재산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그러니까 나의 울타리가 없는 환경에 항상 주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그룹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이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어떻게 반응을 해야, 어떻게 생활해야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를 어린 나이에 본능적으로 제가 찾았던 것 같아요. 왜 보면 둘째나 셋째들이 애교가 되게 많은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친구들 중에 애교 진짜 많은 친구들 중에 맞이가 좀 드물잖아요. 그쵸? 저는 맞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 몸에 본능적으로 체화가 된 것 같아요. 아주 저에게는 10억의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돈으로 갖기도 힘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경험을, 생각해보는 습관을 제 몸에 체화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했을 때도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와중에도 다른 방법을 또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힘든 환경에 주어질 때마다 이걸 피할 수 없으니 즐겨라 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항상 즐기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에 갔더니 위인전이나 혹은 저희가 가장 처음 접하는, 모두가 한 번씩은 읽어봤다는 그리스 로마시나, 그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싫어해도 피할 수 없는 역사, 교과서 속에 있는 역사서들, 이런 이야기들 속에 항상 영웅들은 어릴 때 힘든 시기를 겪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슨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업적을 남긴 분들은 어릴 적에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해요. 남들과는 다른 시기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보니까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사회는 작은 거구나. 이 순간을 넘으면 더 큰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가야 할 방향은 여기 속해 있는 작은 그룹이 아니라 더 큰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희망을 갖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집에 박혀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을 극복했던 분들의 책을 막 찾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만날 친구도 없었지만 그게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다니. 만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명씩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집단이 아니라 뭔가 큰 무언가를 이룬 분들을 계속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의식이 확장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시작했던 게 사회생활을 얼른 시작하고 싶었어요. 정주영 회장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쌀도 팔고 뭔가를 자꾸 팔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해야겠다. 초등학생은 받아주지 않으니 15살 때부터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전단지 아르바이트였어요. 혹시 전단지 아르바이트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아, 해보셨어요? 그죠? 하루 종일 12시간을 일해도 2만 원에서 3만 원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첫 사회생활이라고 해서 첫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 통장에 입금된 돈은 2만 얼마인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나 시간 낭비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괴로워요? 그 저를 쓰신 분이 괴롭나요? 제가 괴롭나요? 제가 괴롭죠.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와, 되게 좋은 경험을 했다. 왜냐하면 거의 전단지 아르바이트 하면 1분에 3번씩 거절을 당해요. 드리고 거절당하면 그래 다음 사람한테 드리고 또 거절당하면 그 다음 사람이 있잖아 또 드리고 그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계속 거절을 당하고 그 다음 사람은 받아주고 거절당하면 그 다음 사람은 받아주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거절을 할 때는 내가 미워서 거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거절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게 지금의 제가 창업을 하고 확장시키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저에게 시련을 주고 싶더라고요. 시련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또 다른 경험으로 제가 배움을 얻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총 아르바이트를 몇 개 정도 했을 것 같으세요? 5개? 5개? 평균 몇 개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셨나요? 몇 개 정도 하셨어요? 단기까지 거의 50개? 50개? 진짜 많이 하셨다, 그죠? 네. 저도 단기 아르바이트까지 총 다 하면 16개 정도를 했더라고요. 다 다양한, 다 다른 업종으로. 그렇게 저한테 경험을 계속 차곡차곡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것도 오래 해본 적이 없고 이것도 오래 해본 적이 없고 나는 끈기가 없는 사람이야. 난 뭘 해도 안 되나 봐.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난 어디 가도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됐구나. 뭘 해도 두려움이 없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했던 게 방문 판매였습니다. 화장품 판매 일을 하다가 방문 판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방문 판매는 내가 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구 촌년인데 20살에 혼자 짐을 싸서 캐리어를 들고 서울 고시원에 입성을 했었어요. 우리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혹시 아세요? 사람 정말 많죠. 저는 대구는 늘 앉아서 가는데 처음으로 지하철에 줄을 서서 탄다는 거에 엄청 놀랬었어요. 그래서 거기 줄을 서 있는데 이 상황 안에서도 뭘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머니에 있는 명함을 다 꺼내서 명함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문 판매 명함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부끄럽잖아요. 20살인데, 그죠? 부끄러우니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냥 누구누구입니다가 아니라 그냥 제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명함을 돌렸어요. 그때 생각했죠. 어떡해? 나 내일 어떡하지? 너무 부끄럽다. 너무나 놀랍게도 지금까지 거기서 만난 분을 단 한 명도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이 일을 통해 또 다른 교훈을 얻었어요. 그 상황을 부딪히고 깨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하다 보면 두려울 게 없구나.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 또 마주치면 어떡해? 나 거절했던 사람 또 마주치면 어떡해? 걱정했지만 한 명도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해도 어떠한 일을 해도 누군가를 만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이런 것에 두려움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남들은 다 넌 안 돼. 너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돼. 너는 어려서 안 돼. 너는 경험이 없어서 안 돼. 너는 금수저가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저를 지탱해주는 내비게이션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바로 꿈노트인데요. 저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준
꿈노트입니다. 혹시 꿈노트 있으신 분 계세요? 꿈노트 한 분도 안 계세요? 없으세요? 그럼 제가 오늘 꿈노트가 뭔지 그리고 꿈노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저에게도 내비게이션이 됐지만 여러분들께도 분명히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겁니다. 사실 저는 키티랑 핑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키티가 그려진 핑크색 노트를 노래질 때까지 쓸 정도로 키티 노트를 꿈노트로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디지털 시대예요. 누가 노트를 막 들고 다닙니까?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두꺼워지는데,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이렇게 일부 이미지들은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거였어요. 이 드림 지도가 뭐냐면, 혹시 드림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드림보드가 뭐냐면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집, 내가 갖고 싶은 차, 내가 배우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모습, 내가 벌고 싶은 나의 돈을 이미지로 저장하는 것 등등,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붙여놓는 걸 드림보드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가 매일 시각화된 자료들을 매일 눈으로 보고 꿈을 생생하게 그리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도 책으로 제가 알게 된 방법인데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저라도 저한테 너는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증거물을 만들었어요.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이렇게 드림 지도로 만들고, 그 다음은 저를 위한 말들을 매일같이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제가 실제로 적은 긍정 문장이에요. 여기 첫 번째 줄만 한번 읽어드리면, 내게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내게는 원하는 모든 것을 실현할 힘이 있다. 저 당시에 제가 저걸 썼을 때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여전히 저희 부모님은 헤어지신 상태였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께서는 심하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뇌출혈이 오셨던 시기였어요. 저한테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지만 저는 이 꿈노트가 있었고, 저 스스로에게 계속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멋진 일로 가득 찬 나의 잠재의식은 반드시 모든 소망을 이루어준다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이야기해줬어요. 그러니까 상황보다는 저한테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계속 다독여줬습니다. 누가 다독여줬다고요? 내가. 네. 특히 요즘 나 이러한 꿈이 있어. 예를 들어 나는 월 1억 버는 CEO가 될 거야. 그 당시 저의 꿈이거든요. 나는 월 1억 버는 CEO가 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마. 너 지금 얼마 버는데? 너희 집 잘 살아? CEO는 아무나 되는 줄 알아? 학력도 있어야 되지, 돈도 있어야 되지, 집에서 받쳐주는 부모님도 계셔야 되지.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들을 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 네 생각은 그렇구나. 그러고 집에 들어와서 혼자 꿈노트를 보면서 내 생각은 이래. 나는 무조건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라고 긍정적인 자기 규정의 말들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책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 좋은 거를 자꾸 주변에 알리고 싶은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책을 읽으면 이거 너무 좋아 추천해드리고, 또 좋은 책을 읽으면 이거 너무 좋아 읽어봐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서 항상 안 되는 이유를 또 얘기를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난 시간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책에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독서법 책도 읽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북. 우리가 돈이 없다면 도서관 있죠. 이거 정말 꿀팁이에요. 큰 도서관들, 이런 곳에서 회원증을 발급받고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무료로 볼 수 있는 이북들이 정말 많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요즘 밀리의 서재나 오디언 같은 한 달에 월 이용료를 얼마만 내면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건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생기기 전부터 이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달이 책을 읽는 권수는 늘어나는데 도서관은 매번 도서관 가까이 이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점점 책값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달에 50권을 읽으면 70만 원, 80만 원이 나가죠. 그래서 이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북은 화장실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볼 수가 있어요. 이북으로 책을 읽다 보면 하루에 한 권도 가능합니다. 하루에 2권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큰 병원,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몸을 못 쓰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누워서 계속 이북을 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속 겁을 주셔도 계속 이북을 보면서 태어나면 뭐 하지? 그거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성공한 CEO들과 매일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롤모델 있으세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롤모델? 마음속에 품고 있는 롤모델을 가장 빠르고 또 그 사람을 깊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위인들을 만나고 매일매일 성공한 CEO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CEO라서 그렇지 제 꿈이 CEO였어서 CEO라고 작성했지만 내 꿈이 작가면 작가, 그리고 내 꿈이 모델이면 모델, 내 꿈이 사업가면 사업가, 내 꿈에 맞춰서 매일매일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변화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쟤 요즘 뭐하니? 쟤 뭐가 되려고 저러니? 그쵸? 제가 하루 종일 책을 읽으니까 사촌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는 하루 종일 책만 읽고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 시간에 뭐 하면 네가 돈을 벌 수 있을지나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네 생각은 그렇구나. 그러고 우리는 계속 우리의 꿈에 도움되는 활동들을 하고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심어주면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위기의 순간, 방황하는 순간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매력적인 사람, 끌어당기는 사람, 좋은 사람,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고 싶어.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을 직원으로 쓰고 싶어.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끌어당기는 사람? 네. 우리가 이렇게 자꾸 긍정적으로 바뀌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위기의 순간에 기회를 찾다 보면 우리는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취업으로 힘드시거나 혹은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면 창업도 수월해지고 취업도 수월해집니다. 제가 업종 특성상 직원들 면접을 보거나 혹은 사업자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제휴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꼭 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빠르게 성장하고 혹은 누군가는 이 사람은 스펙은 좀 부족해도 같이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가 보니까 이런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해낸 자기만의 힘으로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간 경험들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면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원 면접을 보러 온 사람에게도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저에겐 스펙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자격증들이 있고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와 화합을 맞춰서 오랫동안 일을 해 나갈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힘든 고비고비를 어떻게 넘겼는지. 왜냐하면 늘 힘든 순간은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이고, 특히 직장 생활하면 얼마나 힘든 고비들이 많아요. 그죠? 오늘 때려칠까 내일 때려칠까 3개월마다 고비가 오죠. 그죠? 그 순간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물어봅니다. 가장 힘든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저한테는 확 끌리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50가지의 아르바이트를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진짜 대단한 경험 하신 거거든요. 이런 분들 혹은 긍정적으로 상황을 극복해 나가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스펙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인성 스펙이에요. 취업을 할 때도 창업을 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인성 스펙을 잘 쌓았다면 앞으로 누구를 만나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실 거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1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홈 비즈니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